네, 변화의 시대, 충북의 미래, 그 중심에 저 윤희근이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충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비롯한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격변의 시대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울 수 있는 사람은 확고한 미래 비전과 충북을 끝까지 지켜낼 담대한 책임감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저 윤희근은 충청북도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선명한 미래 비전을 품고 무엇보다 내 고향 충청북도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충청북도를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올려 세우겠습니다. 이제 14만 대한민국 경찰 조직을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한 점도 남김없이 모두 충청북도에 바치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도지사, 도민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충북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그런 느낌 도민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도농복합지역이자 최첨단 기업들이 자리한 산업의 요충지이고 공항, 고속철도, 행정수도와의 근접성 등 발전의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충북, 도시와 농촌이 과거와 미래가 함께 숨쉬며 상생하는 충북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충북의 잠재력을 깨워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충북의 미래를 위해 바이오 헬스,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AI 인공지능, 항공물류, 청정 힐링 관광, 마이스 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장기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고 충북도민의 자산과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둘째, 저는 도정의 기본을 사람에 두겠습니다. 도지사 책임 하에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아이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교통복지로 바꾸겠습니다. 내 아이가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즉시 만들겠습니다. 재난이나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AI 등을 활용한 충북형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계층, 거주지에 따라 의료 격차 없는 충북, 누구나 제때 치료받는 건강한 충북, 빈틈없는 의료 안전망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충북의 세대별 맞춤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 문화와 건강복지를 확대하여 노인분들의 외로움을 문화, 건강 네트워크로 해결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금자리, 그리고 든든한 육아,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청년이 내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세대를 위해 재취업 교육과 소상공인 창업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넷째,
균형 발전을 통해 모두가 1등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충북 각 기초단체의 특색을 정교하게 발굴 개발하여 지역 현실에 꼭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의 일손 보정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생활권, 경제권, 행정권을 아우르는 광역적 관점에서 인구 구조 변화를 정밀 진단하고 농촌, 중소도시, 도심 쇠퇴 지역별 맞춤형 인구 유입, 정착, 정주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똑같이 나누는 균형 발전은 1등과 꼴찌를 나누는 길입니다. 각 지역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낸다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는 균형 발전,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서민들께서는 여전히 경기가 나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실까요? 물가 상승, 지역 일자리 부족 등 수많은 현실 과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대로 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도민의 지갑이 가벼워지는 정치는 끝내고 도민의 삶이 무거워지지 않게 책임지는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실천의 시간입니다. 충북을 위해, 내 가족과 형제, 동료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저 윤희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확실한 미래 비전, 현실성 있는 정책, 그리고 이를 제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실천력, 저 윤희근이 해낼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된 거죠? 네. 뭐 혹시 질의원 대비 있으실까요? 아, 네네. 피켓 드신 분들만 사진 찍나요? 피켓 드신 분들 사진 아니죠? 뒤로 네. 됐나? 이쪽으로 한두 번 더 쓰세요. 우리 누구 저 네네네. 네. 아, 제가 발언하는 걸로요? 음성은 나오는 게 아니죠? 앞에 보고 네, 확실한 미래 비전, 구체적인 정책, 현실성 있는 정책. 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혹시 뭐, 네. 네, 말씀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광역 통합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SNS에 이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처음 올린 게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뭐 어느 분도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고, 그 이후에 여당 우리 지역 의원님들 또 현직 지사님 뭐 해서 다양한 이제 대안들을 제시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기본 방향은 그겁니다. 어쨌든 국가적으로 균형 발전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통합도 뭐 그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서 우리 충북이 소위 말하는 어떤 특혜 또는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특례 또는 법 개정 이런 여러 가지에서 그냥 소외되는 존재감 없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은 지금 우리 도에서 제시하는 충북특별자치도 뭐 이런 방향이 일단 현실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특례라든지 그런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또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에 버금가는 그 혜택을 우리가 얻어내야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세종을 포함한 범충청권의 연합 또는 통합, 이거는 그 다음 단계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세요. 네, 카메라 관계 없으니까. 네. 이게 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발표문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제가 제시한 것이 약간은 추상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명절 지나고 이제 이 도민들께 도움이 되고 관심이 있어 하시는 또 제가 준비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면서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공약들은 그때 공약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 또는 뭐 필요한 어떤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출마 예정자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선언을 하셨어요. 네. 이유가 있으신지 뭐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 글쎄 이유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지금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현직 지사님이야 이제 법적인 사퇴 시한까지는 계속 현직을 유지하시겠다고 아마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듣고 있고, 또 다른 후보들도 일단 출마의 뜻은 다 표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분은 이제 뭐 명절 이후에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도 하고 활동을 하시겠다 하고, 한 분은 아직도 뭐 출마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못했다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게 자연스러운 제가 계획하고 있는 속도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곤란해할 수 있는 질문들도 하실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하시네요. 제가 지난주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비난하시는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나중에 토론 가고 하면 그거 가지고 공격할 텐데. 네. 제가 뭐 제 책을 통해서 또 북콘서트 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왜 책임지지 않았냐 생각하시는데, 저는 결코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국민 사과를 한 그날 밤 또 그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사직을 표명했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정부 인사 라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임명권자로부터 반려가 되면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사직할 수 없는 입장이 됐었던 거고, 그래서 당시 사태 수습과 뭐 대응책 마련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당시 언론 등을 통해서도 저의 뜻이 아마 제가 인용했던 그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는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